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도에는 학교, 관공서 등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한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암베드카르라는 위대한 인물인데요. 사람들은 그를 바바사헤브, 즉 존경받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는 또한 불가촉 천민의 해방자, 인도 헌법의 아버지, 현대 불교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간디가 인도의 독립 영웅이라면 이분은 인도 민주주의의 최고 지성이자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살다간 인도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택했고 때로는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의 카스트라는 5000년 된 감옥을 깨부수고 현대 인도를 세운 인물 암베드카르의 일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891년 4월 14일 암베드카르는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낮은, 아니 아예 카스트조차 없는 불가촉 천민 마하르 가문에서 14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마하르족은 시체를 치우고 가죽을 벗기는 일을 대대로 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람지 사카팔은 특별했어요. 영국군에서 소련까지 오른 군인이었고 교육의 힘을 믿었죠. 세상이 아무리 너를 낮춰도 지식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린 암베드카르는 매우 총명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총명함은 오히려 고통이었죠.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게 교실 구석 가마니 위에 삼배를 깔고 앉거나 교실 밖의 복도에서 공부해야 했어요. 질문을 해도 선생님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답했고 칠판을 지우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물 때문이었어요. 목이 말라도 공동 수도꼭지를 만질 수 없었죠. 누군가 위에서 물을 부어줘야만 마실 수 있었어요. 학교에 관리인이 없는 날엔 그는 하루 종일 목마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기차를 탔을 때 그의 카스트를 안 승객들이 기차에서 그를 내쫓았어요.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역 플랫폼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 후 소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불가촉 천민 최초로 뭄바이에 있는 명문 엘핀스톤 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신문에서는 이를 센세이션이라 보도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도 그는 물컵을 따로 써야 했고 이발소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암베드카르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1913년 마침내 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다 왕국의 사야지 라오 3세가 미국 유학에 필요한 장학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22세 청년 암베드카르는 미국행 배에 올랐고 그곳에서 생애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뉴욕에서 그는 카스트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우받았어요. 도서관에서 같은 의자에 앉고 같은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교수들과 토론하는 경험이었죠. 이 자유의 맛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공부했어요.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등 많은 학문을 섭렵했죠. 그의 박사 논문 주제는 인도 루피의 문제였어요. 영국 식민 지배 하에서 인도 경제가 어떻게 착취당하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1916년 그는 이 논문으로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런던으로 건너가 런던 정경대에서 또 다른 박사학위를, 그레이 법 학원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죠. 한 사람이 3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런던의 한 도서관 사서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인도 청년은 매일 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하루에 책을 67권씩이나 읽었습니다.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나가지 않았죠. 그의 개인 장서는 나중에 5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외쳤어요. 교육하라, 조직하라, 투쟁하라, 지식만이 카스트라는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은 거예요. 3개의 박사 학위를 들고 돌아온 조국.
하지만 그때까지도 인도의 현실은 변한 게 없었어요. 바로다 왕국에서 재무장관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지만 사무실에서는 아무도 그의 서류를 만지려 하지 않았죠. 하숙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의 카스트를 안 집주인들이 모두 거절했으니까요. 10일 만에 그는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뭄바이에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교수였으나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그와 식사를 함께 하려 하지 않았고 물그릇을 같이 쓰는 것조차 거부당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가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이 경험은 그가 사회운동에 투신하는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수억 명의 차별받는 사람의 해방을 위해 싸우겠다고요. 1927년 3월 20일 역사적인 날이에요. 마하드에 있는 차부다르 저수지에서 물을 떠마시는 투쟁을 벌인 거죠.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곳이었지만 1000년 동안 불가촉 천민은 한 번도 그 저수지의 물을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암베드카르는 3000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당당히 저수지로 걸어갔어요.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 저수지의 물은 개나 고양이도 마실 수 있고 심지어 길가에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자유롭게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직 우리 같은 인간인 우리만이 이 물을 마시면 저수지가 더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두 손으로 직접 저수지의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상위 카스트들은 격분했어요. 그날 밤 상위 카스트 사람들은 저수지 물을 정화한다며 소의 배설물과 우유, 치즈가 든 항아리 108개를 저수지에 빠뜨렸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 같은 해 12월 25일 그는 더욱 급진적인 행동을 합니다. 힌두교 법전인 마누 법전을 공개적으로 불태운 거예요. 이 법전은 카스트 차별을 신의 뜻이라 정당화하는 경전이었죠. 그는 선언합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감옥이다. 이날부터 그는 간디와도 치열한 논쟁을 시작해요. 1930년 영국 정부는 인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런던 원탁회의를 개최해요. 간디는 인도 국민회의를 대표했고 암베드카르는 불가촉 천민을 대표했죠. 두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간디는 힌두교의 틀 안에서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되 힌두교도들이 마음을 바꾸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 주장했어요. 하지만 암베드카르는 반박했습니다. 5000년 동안 우리를 짓밟은 체제가 스스로 개혁될 리 없다. 우리에게는 별도의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 1932년 8월 영국 정부는 분리선거제를 발표합니다. 불가촉 천민 등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는 별도 선거구를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불가촉 천민들과 소수 집단 그리고 암베드카르는 환호했지만 간디는 충격에 빠졌어요. 간디는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를 분열시킨다. 나는 죽음으로 항의하겠다. 그리고 단식에 돌입하죠. 푸네의 예르바다 감옥에서 66세의 노구로요. 전 인도 사회가 술렁거렸어요. 간디가 죽으면 인도 독립운동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암베드카르와 불가촉 천민에게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암베드카르는 커다란 딜레마에 빠집니다. 수억 명 동포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간디의 죽음을 방관할 것인가. 5일간의 긴박한 협상 끝에 1932년 9월 24일 푸나 협약이 체결됩니다. 별도 선거구는 포기하는 대신 일반 선거구 내에서 불가촉 천민을 위한 의석을 예약하기로 하죠. 암베드카르는 훗날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그에 져서 간디와 불가촉 천민의 해방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사람들의 이익을 한 노인의 생명과 맞바꾸는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했다. 푸나 협약은 암베드카르와 불가촉 천민들에겐
너무도 불만족스런 타협이었지만 불가촉 천민들은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두 사람은 평생 논쟁했지만 서로를 존중했어요. 간디는 암베드카르를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라 평가했고, 암베드카르 역시 간디의 독립투쟁을 인정했죠. 1947년 8월 15일, 인도는 190년간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합니다. 초대 수상 네루는 암베드카르에게 두 가지 중책을 맡기죠. 초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헌법 기초위원장이었어요. 네루 수상의 선택에 일부는 반발했어요. 천민이 국가의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네루는 단호했죠. 인도에서 그보다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암베드카르는 세계 60여 개국 헌법을 연구했어요. 미국의 기본권,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아일랜드의 사회정의 조항, 캐나다의 연방제를 결합해 인도 헌법을 설계했죠. 그가 헌법에 가장 먼저 명시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제17조 불가촉 제도는 폐지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실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5천년 억압의 사슬을 단 한 조항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그는 헌법에 담았어요. 제14조 법 앞에 평등, 제15조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제16조 공직 임용의 기회균 등, 그리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했죠. 1인 1표, 일가치, 이것이 그가 꿈꾼 민주주의의 핵심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도 혁명적인 개념이었죠. 2년 11개월 18일, 헌법 제정에 걸린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암베드카르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몇 번이나 쓰러졌어요. 하지만 병상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죠. 1949년 11월 26일, 인도 헌법이 완성됩니다. 395개 조항, 8개 부칙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긴 성문 헌법이죠. 그날 재원의회는 기립박수를 보냈고, 의장은 그를 현대 인도의 만우, 즉 고대 입법자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암베드카르는 경고합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요. 1950년 1월 26일, 우리는 모순의 삶에 들어갑니다. 정치적으로는 평등을 이룰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계속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모순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평등에 짓밟힌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구조 자체를 폭파시킬 겁니다. 1951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암베드카르는 또 하나의 혁명을 시도합니다. 힌두 법전 개정안을 제출한 거죠. 여성에게 재산 상속권, 이혼권, 재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은 거셌어요. 여성이 재산을 상속받는다니, 이것은 힌두 전통을 파괴하는 것이다. 법안은 의회에서 무산됩니다. 1951년 10월 10일, 여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암베드카르는 장관직을 사퇴하는 용단을 내립니다. 그는 말하죠. 힌두교는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이 종교 안에 머물 수 없다. 1956년 10월 14일, 나그푸르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날 그들은 모두 암베드카르와 함께 불교로 개종합니다. 나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힌두교도로 죽지는 않겠다. 25년 전 그가 했던 선언을 지킨 거예요. 그는 인도에서 자생했던 불교에서 평등과 자비를, 인도의 희망을 보았죠. 그는 추종자들에게 22개 서약을 낭독하게 합니다. 나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를 믿지 않는다. 나는 카스트를 믿지 않는다. 나는 평등을 믿는다. 5000년 힌두 전통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어요. 또한 인도의 국기 중앙에는 물레가 들어가 있었는데 암베드카르는 물레 대신 법륜을 제안하여 채택시켰습니다. 국기가 특정 개인이나 운동의 상징보다는 인도의 유구한 역사와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법륜은 고대 인도의 불교를 진흥시킨 아쇼카 대왕의 사자주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다리는 부어올랐죠. 그럼에도 그는 부처의 가르침을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마지막 책, 부처와 그의 단말을 집필합니다. 1956년 12월 6일 새벽, 델리 자택에서 그는 잠들 듯 숨을 거둡니다. 65세였습니다. 불교 개종식에서 단 53일 후의 일이었죠. 인도에서는 매년 12월 6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뭄바이의 한 추모지로 향해요. 그들은 암베드카르를 상징하는 푸른 옷을 입고 푸른 깃발을 들고 존경하는 아버지 바바사헤브께 경의를 표하죠. 그가 남긴 헌법은 오늘날 인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어요. 14억 인구의 나라에서 카스트와 상관없이 투표하고 공직에 나가고 교육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가 헌법에 심어놓은 씨앗이에요. 물론 현실은 아직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인도에도 여전히 카스트 차별은 존재하죠. 매년 수천 건의 달리트 폭력 사건이 보고돼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의 동상이 가리키는 손끝은 언제나 정의와 평등을 향하고 있어요.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암베드카르는 단순한 위인이 아니에요. 그는 나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준 신앙과도 같은 존재죠. 그는 말했어요. 나는 공동체의 진보를 나의 진보로 여긴다. 나는 굴욕을 당한 사람들의 자유가 나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침묵으로 차별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암베드카르의 삶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